자, 오늘 이어서 가자. In fact. 색칠해 보세요. 자, in fact는 해석이 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사실상. 자, 사실, 사실상 적었죠? 세 번째, 더 나아가서는 세 가지로 적어 놓으세요. in fact는 색칠했죠? 세 가지 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자, 사실 Olympus Mons라는 이 주어인데 이름이에요. On Mars는 무슨 구? 전치사구겠죠? 전치사구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어디 어디에 있는 이라고 했고 하는 일은 주어를 수식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s로 끝나 있긴 하지만 이거 사람 그 이름이에요. 산 이름이거든. 그래서 이걸 무슨 명사라고 하냐면 고유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 옆에다가 고유 명사라고 쓰시고 고유 명사는 이름을 말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산이든 뭐든 이름을 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하는데 고유 명사는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럼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 보세요. 동사 어떻게 나왔지? 무슨 동사 왔어요? 단수 동사 쓴 이유 이렇게. 다시 한번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설명 쓰시면 돼요.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자, 그리고 the largest known volcano in the solar system 나왔는데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리고 in the solar system을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범위라고 쓸 거예요. 범위가 보이면 무슨 급으로 쓰자? 최상급으로 쓰자. 그래서 the largest가 최상급인데 얘를 좀 잔잔히 보면 이 더가 관사죠. 그죠? 그래서 잘 봐봐. 더라고 하는 관사를 썼고 관사의 짝이 뭐죠? 명사죠. 그게 볼케이노야. 그지? 그럼 좀 멀찌감치 써보자. 명사 썼어요. 관사의 짝인 명사를 쓰면 여기다 썼거든? 그럼 이번엔 the largest known volcano인데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분사가 오겠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분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분사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얘네들이 지금 분사고 지금 잘 보면 분사가 명사보다 어디 왔죠? 앞에 왔죠.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는 어떻게 풀자? 요거는 해석으로 풀자. 이때는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 가지고 따져서 푸는 게 아니고 이때는 해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면 ing를 쓴다? 그렇지.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현재 분사 ing를 답으로 하면 되고 해석이 어떻게 되면 된, 되어진. 그쵸?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과거분사 PP형을 쓰자. 그러면 the largest known. 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된, 되어진이죠. 그래서 know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volcano, 수식하는 구조인데 the largest known volcano는 가장 크다고 알려진 화산이에요. 알려진, 된, 되어진이니까 PP형 썼다는 거. 이해된 거지? in solar system도 어디에서? 태양계에서. 그럼 태양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화산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보면 on Mars 사실 화성에 있는 Olympus Mons 라는 이 화산인가봐요. 화산 이름인가봐요. 이게 태양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화산이다 라고 해석한 거죠. 됐죠? 자, 다시 한번 최상급 왜 썼다?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 최상급을 쓴다는 건 범위가 있을 때 얘하고 짝이라고 했고 최상급 앞에 덜을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문장.
자, its volume 나왔는데 it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그래서 뒤에 짝 명사. 그럼 it는 해석 어떻게 했어요? 그것의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앞에서 뭐였지? 그것이 뭐였죠? 올림포스 몬스라는 화산이었죠. 그리고 왜 it를 단수로 받았을까? 고유명사는 불가산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단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 화산의라고 합시다. 그 화산의라고 해석 바꿔주시고 그 화산의 볼륨 뭐예요? 볼륨, 부피. 그 화산의 부피가 is about 나왔는데 여기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잘 보면 이 숫자 보이죠? 이 숫자가 영어에서는 형용사야.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부사라고 배웠거든. 여기 about은 부사예요. 부사일 때 about의 뜻이 뭐야? 약. 그래서 이때는 약이에요. 100 times 우리 뭐라고 하지? 이걸 배수사라고 합니다. 배수사. 자, 배수사 여기 색칠해 주세요. 100 times. 우리 배수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배수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모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수사, 비교급, than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배수사, as,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그리고 as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석은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주어가 뭐뭐보다 몇 배로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써주세요. 주어가 뭐뭐보다 몇 배로 뭐뭐하다. 주어가 뭐뭐보다 몇 배로 뭐뭐하다. 자, 간단한 원리인데 앞에 비교급의 짝 than이죠. 여기서는 원급이었기 때문에 as를 쓴 겁니다. 이걸 왜 쌤이 표시를 했냐면 책에서는 지금 비교급 than이 왔죠? 이 than 자리에 예를 들면 여기 as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비교급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as를 썼잖아요. 이 자리에 than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원급 왔는데. 이런 식으로 조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 times greater than 나왔죠. 그래서 배수사, 그 다음 뒤에 우리 무슨 급 왔죠? 비교급 보이죠? 비교급 than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쓰인 거죠. 지금. 그리고 that하고 thos가 왔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우리 무슨 구문이라고 하지? 이것도 비교 구문입니다. 그렇죠? 얘도 비교 구문이에요. 그래서 원급 비교 구문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말 써주세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요? 그 올림포스 몬스라는 화산의 부피하고 뭘 비교해야 되지? 마우나 로아. 그죠? 마우나 로아라는 이 산의 부피랑 비교해야 되죠. 다시 한번 뭐랑 뭐랑 비교하고 있다? 올림포스 몬스라는 화산의 부피와 마우나 로아라는 산의 부피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므로 라고 설명 써보세요. 자, 올림포스 몬스라는 산의 부피와 마우나 로아라는 산의 부피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까진 적었나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앞에서 이 볼륨이라는 단어죠. 이 볼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답을 that으로 써야죠. 그래서 that of Mauna Loa라고 해요.
그럼 뭐나 로아의 그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바꾸면 뭐였다고요? 볼륨이란 말이에요. 부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올림포스 몬스라는 산의 부피가 누구보다? 뭐나 로아라는 산의 부피보다 100 times greater. 뭐하다? 100배 더 크다. 약 100배 정도 더 크다는 거죠. 해석되셨죠? 그리고 뭐나 로아라는 산이 뭐나냐 보면 이게 산 이름이잖아요. 잘 보면 명사고 컴마 왔어요. 그리고 the largest volcano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화산이죠. 그러면 명사, 컴마, 명사가 나오면 이 두 개가 뭐다? 동격이다. 이걸 동격이라고 해요. 동격은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인. 그래서 뒤에서부터 먼저 하면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혹은 지구에서 또 저야.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화산인 머우나 로아. 라는 산의 부피보다 몇 배? 100배나 더 크다. 해석됐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배수사 표현으로 바꾼다면 100 times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지? as 그 다음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의 원급 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as 원급 great as 다음에 나머지는 바꿀 필요 없어요. 그래서 that of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보면 원급을 썼죠. 그래서 as 원급 as를 쓴 거고 그래도 여기 있는 건 답이 동일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문장을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비교 구문인 거 이해돼요? 우리 as에서 보면 비교 구문인 거 이제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원급 비교라고 배웠으니까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은 같아야겠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은 맞는 거고 이 자리에 도우즈 쓰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지? 이건 조심해야 돼. 바뀌어 나와도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적었죠? 자, 다음 문장. 자,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 나왔는데 이 컴마까지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시작했나 봐봐요. being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뒤에 뭐였죠? 형용사, 병렬구조, 형용사 등장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지. 자, 우리 쌤이 그림 먼저 그릴게요. 잘 봐요. 지금 제일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being을 보여줬고 그 뒤에 뭐 왔죠? 형용사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뭐 둘 다 형용사니까 하나만 그려보면. 그리고 나서 여기 컴마가 딱 찍힌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volcanoes do harm 나왔어요. 이 주어고 동사고 harm이 목적어입니다. 해를 끼치다예요. do harm이.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무슨 to? 무슨 to? 전치사 to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people 보이죠? 확인까지 했고요. 끊어보면 in many ways 까지. 무슨 문장 왔지? 그렇지. 완전한 문장 왔죠. 그럼 다시 보면 being 다음에 형용사 왔고 뒤에 무슨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이 왔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특히 이 부분, being 형용사 부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분사 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한다고 배웠잖아요. 이 경우는 생략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봐봐. 얘를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자, 이거 해봅시다. being 생략해버리면 very powerful and dangerous만 나와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가 혼자서 쓰이면 안 돼요. 분사 구문은 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단어는 남겨놔야 된다고 했지. 기억나요? 만약에 얘를 생략해버리면 얘 혼자 온단 말이야. very powerful and dangerous는 두 단어가 넘어가지 않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힌트가 될 만한 건덕지가 2개가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형용사만 남아도 하나잖아요. very는 부사니까 빼보고 나면 형용사 powerful and dangerous 밖에 안 남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만 남을 때는 being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는 건 가능한, 이건 안 써도 돼요. 쌤이 써는 거, 지금 쓰는 건. 이건 어떨 때 가능하냐면, 만약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가 왔어. 그리고 나서 컴마를 찍었어. 이럴 때는요, 앞에 being을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이럴 땐 가능해요. 왜? 그럼 건덕지가 두 개잖아. 이럴 땐 가능해. 이럴 땐 가능한데, 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형용사만 이렇게 떡하니 보여줬을 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걸 생략하면 오답이 돼버려요. 조심하세요. 자, 이거 분사 구문인 건 이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대로 고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게 뭐예요? 뭐부터 살려야 돼? 접속사부터 살려야죠. 이게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살릴 게 뭐죠? 주어를 살려야죠. 그 주어를 어떻게 살리면 돼? 주절에 주어를 데려오면 되죠. 근데 뭘로? 대명사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중요하죠. 세 번째 어떻게 해? 누굴 가지고 만들면 되겠어요? 얘를 가지고 만들면 되죠.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결과물이 얘잖아? 그럼 거꾸로 ing를 빼요. 빼면 동사 원형이 되지. 이건 지금 동사 원형이야.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무슨 작업을 하냐? 두 가지는 신경을 써야죠. 첫 번째는 수일치, 또 하나는 시제. 이 두 가지를 신경 씁니다. 이 두 가지를 맞춰서 동사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끝나거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동사를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수일치 신경 쓰시고 시제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쌤이 분사 구문에서 시제를 얘기했죠, 잠깐. 단순 분사 구문도 있고 완료 분사 구문도 있다. 근데 지금처럼 being을 보여준다라는 건 정확한 이름은 뭐지? 단순이에요, 완료예요? 단순이야, 완료예요? 헷갈려요? 만약에 완료 분사 구문이었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때는 having been very powerful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이건 완료 분사 구문이지.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건 단순 분사 구문이죠. 그죠? 다시 한번.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단순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단 말이지. 우리가 단순 분사 구문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죠.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을 때라고 써주세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라고 써주시면 돼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동사를 가지고 답 만들 거거든? 여기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만들지? 주절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주절은 그대로 가는 거야. 이 구조 기억해야 돼. 다 적었죠? 연습해 볼 거예요, 이제. 다 적었죠? 자, 해봅시다. 접속사를 쌤이 보여드렸어요. 보통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접속사는 보기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살려야 되잖아. 주어 누구예요? 주어 누구였어요? 얘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쌤이 아까 주어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대명사로 바꾸라고 했잖아. 어떻게 할래? they.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지 이제? 동사 써야겠죠?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쌤 얘기했거든. 동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음에? 자, being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그 다음 동사 봐봐. 이 시제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제 동사가 왔죠. 우리 지금 이거 왜 썼죠? 단순 분사 구문은 뭐 할 때 쓴다? 주절의 시제와 같다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동사 쓸 때 쌤이 두 가지로 환경 쓰는 거 였잖아.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지? 수. 두 번째 시제. 이거 신경 쓰고 하자라고 했거든. 그죠? 수일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수일치는 복수고요. 시제는요. 현재로 듭니다. 얘하고 맞춰주면 되잖아, 얘하고. 그럼 동사 뭘로 하면 되겠니? are. 바꿨죠? 그럼 as they are 다 했어요.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as they are very 합시다. very powerful and dangerous. 그리고 컴마 찍겠죠, 이렇게. 여기 as는 우리 해석을 뭘로 하면 되겠니? 때문에. 그럼 as부터 컴마까지가 원인, 주절이 결과가 되겠죠. 바꾼 거 해봤죠? 이 문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거꾸로 하는 연습해 봅시다. 잘 봐요. 거꾸로 하는 거 이제 위에 거 우리 몰라. 위에 거 가려버려. 제일 처음에 우리 뭐 한다? 접속사 생략한다. 그 다음 뭐 할 거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같죠, 지금?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지금 우리 are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는 게 뭐였지? 얘를 뭘로 바꿔?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 거기에다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다시 한번 얘를 동사 원형으로 만든 다음 거기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만든 게 뭐지? 그게 being이지. 만들어지죠? 나머진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된 거지? 그리고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가 뭐다? 문장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분사구문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다? 이 컴마가 인트예요. 그리고 컴마 나올 때까지 뭐가 없다? 동사가 없을 거라고 했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 한 거죠? 다 했죠? 자, do harm 뜻이 뭐라고요? do harm to 명사하면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지? in 우리 기본형부터 할까요? in a way 말고도 우리 뭘 얘기했지? in a fashion 하나 더 manner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관사랑 명사 사이에 오는 거니까 형용사겠죠. 해석 어떻게 할까요? 무슨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이거를 바꾼 게 뭐겠어요? 마찬가지 in 복수형으로 만들면 ways예요. A 뺐죠 지금. 한 개이니까 A를 썼지만 복수면은 빠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in 형용사 ways, in 형용사 fashions, in 형용사 manners. 해석 똑같아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밑에 거 나온 거죠 여러분 책에서는. 그래서 in many ways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잘 봐요 이제. 분사구문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그죠?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이 주어를 살려놓으세요. 그럼 그 주어가 누구였지? 볼케이노였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주어를 살려놓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화산이 뭐하니까?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때문에 화산들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래서 문장 내용 보면 부사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어? 원인. 여기가 결과니까 우리가 접속사 as를 썼지만 as 말고도 우리 뭐가 가능하겠어요? because도 되고 since도 되겠죠. 써주세요. because, since 추가로. 이 문장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별표를 좀 쳐주세요. 자, 자꾸 왔다 갔다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쌤이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번엔 쌤이 고등 버전, 수능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분사 구문은 원래 주어를,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쌤이 하는 요령을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요. 이 분사 구문인 건 이해가 갔지? 쌤은 어떻게 독해에서 수능에서 써먹냐면 이 빨간색 부분을 마치 이 주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립니다. 나는요. 이건 쓰지 마세요. 쌤 요령이고 팁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냐? 봐봐요.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뭐뭐한 니은을 붙여서 수식이니까. 마치 형용사처럼. 그래서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화산이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수능 가까이 갔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걸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생이고 학교에서 시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나중에 수능 가졌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면 긴 문장을 짧게 줄이는 거. 그리고 짧은 문장을 길게 늘릴 수 있을 때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우리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근데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면 접속사는 보여줘요. 대부분. 알겠지?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맞춰야겠죠. 분사 구문은 이거 교과서 끝나면 쌤이 따로 한 번 더 정리해 줄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이거 별표 쳐주세요. 다음 문장. 자, sometimes people get hurt인데 get hurt 색칠해 보시고요. 우리 문법 먼저 정리합시다. 주어 쓰고 get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어따 아니겠지? 뒤에 뭐 나왔는데 get 뒤에 hurt 이거 PP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get 플러스 PP형은 우리가 통째로 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어가 뭐뭐 하게 되다 해석 써주시고 주어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뭐뭐 하게 되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hurt라는 단어가 무슨 동사라고 했지? 이거 타동사예요. 타동사기 때문에 해석이 뭐였어? 다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예요. 써보세요.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배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었을 거냐면 hurt oneself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뜻이 뭐야?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치다예요. 왜 oneself를 썼을까? 제기대명사. 방금 했잖아. hurt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써야 되거든? 근데 그 목적어가 누구랑 같았겠어? 주어랑 같았겠죠. 그때 제기대명사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hurt myself 한번 해석해 보겠어. 예문 들어봅시다. I hurt myself 이렇게 하면 뜻이 뭐예요? 나는 다쳤어요. 나는 다쳤다예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 I 과거죠? was hurt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쌤이 이번에 무슨 태로 썼어요? 수동태로 썼죠. 그러니까 능동으로 쓰려면 목적어를 써줘야 돼. 제기대명사로. 이해된 거야? hurt는 타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get PP형은 무슨 태다? 수동태다. 그럼 수동태는 특징이 뭐다? 목적어가 없을 거다. 없잖아요. 이해된 거죠? 다 적었지? 그럼 보시면 때때로 사람들은 뭐 한대요?
get hurt. 무슨 태라고? 이거 수동태라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때때로 사람들은 다쳐요. 다치거나 or they may lose their houses.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뭐 할 수도 있어요? lose도 타동사입니다.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crops는 작물이라는 뜻의 주어죠. 작물이 may destroy, be destroyed. 쌤이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may는 분명 조동사죠. 자, 그럼 문법도 가자. 주어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누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근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목적어가 있을 거라고 했죠? 이걸 우리 무슨 태라고 해요? 이걸 능동태라고 해요. 자, 이번엔 주어 다음에 조동사 뒤에 누굴 쓰는 거? BPP 쓰는 거. 이건 뒤에 목적어가 없는 무슨 태?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능동태,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라고 하죠. 능동태는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능동이었다면 수동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세 가지. 되다, 받다, 당하다. 여러분 써주시고. 되다, 받다, 당하다. 되다, 받다, 당하다인데 조동사 may를 썼으니까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다 적었나요? 되다, 받다, 당하다까지? 다 적었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등장한 단어가 destroy죠. 따로 정리합시다. destroy. destroy라는 단어는 타동사고요. 뭐뭐를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 어떻게 한다? 그냥 파괴하다 해석하면 안 돼요. 뭐뭐를 파괴하다. 이렇게 써야 돼. 뭐뭐를 파괴하다. 적었죠? 그럼 확인해 봐요. 조동사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destroy는 무슨 태겠어? 자, 얘는 능동이 되죠. be destroyed는 무슨 태가 되겠어요? 이건 수동태가 될 텐데 목적어 따져보세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 답이죠. 그래서 작물들이 뭐 할지도 모른다? 파괴될지도 모른다죠. 해석되죠? 파괴될지도 모르고 and 그리고 air traffic 다시 또 주어 표시하신 또 조동사 왔죠? can. 자, 이번에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 threaten. 이건 뭐겠어요? 무슨 태? 이것도 능동태예요. be threatened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동사 또 알아야겠죠. 쌤이 지금 계속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능동과 수동을 보여줬죠. 이건 어렵지 않아. 그 다음 단계 우리 뭐 해야 돼? 여기에 들어간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자동사면 어떻게 해?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하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우리 destroy 한번 썼거든요. 이번엔 무슨 단어 왔어요? threat. 일단 먼저 써볼게요. threat. 우리 이렇게 쓰면 품사가 뭐야? 이 명사죠. 이건 무슨 뜻이야? 위협이죠. 위협이라는 명사에다가 뒤에 en을 붙인 거예요. 그럼 뭐가 되지? 이거는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보면 threat이라는 단어에다 en을 뒤에도 붙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무슨 동사가 된다? 이거는 타동사가 됩니다. 뜻은 누구누구를 위협하다요. 뭐뭐를 위협하다. 뭐뭐를 위협하다인데 마찬가지. 여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없잖아. 그럼 무슨 태다? 수동태가 답일 거고 수동태는 해석 다시 한번 세 가지 기억해봐. 되다, 받다, 당하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위협받다겠죠. 물론 위협당하다도 괜찮은데
그럼 air traffic이 뭔데? 항공교통이에요. 항공교통이 뭐 할 수 있다? 위협받을 수도 있다. 됐죠? 왜 항공교통이 위협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주제가 화산이죠. 화산이 폭발하면 공기 중에 높은 하늘에 뭐가 떠다닐까? 화산재가 떠다니, 쉽게 말하면 먼지 덩어리예요. 그게 왜 위험해? 항공교통에. 비행기 타보시면 제트 엔진 있잖아. 제트 엔진 원리가 뭐예요? 공기를 빨아들이죠. 공기를 빨아들여서 밑에 쏘는 거지, 뒤로. 쉽게 말하면 비행기는, 제트 엔진을 단 비행기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걸 연소하고 그걸로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 안 했어. 쉽게 말하면 공기를 빨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그 빨아들이는 공기 안에 엄청나게 큰 팬이 돌아가요. 선풍기 팬처럼 생긴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만약에 그 안에 돌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물론 조그만 거 들어가면 갈아버리겠죠. 아예. 근데 그게 많이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망가지죠. 너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엔진이 망가진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 들지? 죽겠네. 이제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비행기들은,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잘 생각해봐요. 구름 밑으로 비행을 많이 하나요? 구름 위로 비행을 많이 하던가요? 그게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기상 조건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위해서예요. 화산재가 아무리 뻥 터져도 그거보다 비행기가 높이 날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고 새도 마찬가지야. 그 bird strik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만약에 비행기가 낮게 날면 새가 이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엔진 또 망가지겠지. 뭐 참새 같은 조그만한 새 말고 엄청 큰 새들도 있잖아. 그런 큰 새들이 비행기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터져요. 엔진 폭발해요. 그럼 사람은 큰일 나겠지. 그래서 비행기들이 높이 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높이 나는 곳이 그 제트 기류라고도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기류를 타고 빨리 날아갈 수도 있고, 기상 여건을 적게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문장 잘 보시면 마지막 내용이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병렬 구조니까 뒤에가 더 중요하겠지.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마지막 부분이라 보면 되는데, 항공교통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 왜 그러냐 이거지. 쌤은 얘기해줬고. 다음 문장 갑시다. 자, volcanoes 주어인데요. 잘 봐요. 지금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지? 주제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핵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수거가 나오는데 색칠해 보세요. have effect on. 잘 봐. 주어 다음에 쌤이 지금 동사를 have를 썼고요. 여기서는 serious가 들어갔으니까 형용사를 쓰게 됐지만 affect에 여기 이 s가 붙었죠. 원래는 have on이니까 have on effect influence impact 세 개 썼어요. 전치사 on 붙이고 뒤에 명사 씁니다. 다 적었죠? 색칠해 주세요. have on, effect, influence, impact on까지 쫙 색칠해 주세요. 이 부분이 보이면 통째로 동사로 보시고 주제문입니다. 이 표현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해석은 주어가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예요. 주어가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주어가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적었어요?
자, 그럼 잘 봐. 화산이 또한 뭐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화제가 바뀌는 거야. 토픽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 also가 들어가고 어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석이 흘러가면 이 문장은요. 삽입,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스타일 문제 풀 때 주어진 글이 들어갈 곳으로 알맞은 곳을 골라라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로 잘 나와요. 그게 교과서건 모의고사 문장이건. 선생님들이 아무 문장에나 문제 내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also 들어가면 주제문 얘기했죠. 두 번째 힌트가 뭐였냐면 쌤이 아까 얘기해줬던 have effect on 보이죠? 이거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거든. 그러면 쌤 눈에는 이 문장은 힌트가 되는 문장이 단어 힌트가 2개인 거예요. 그건 중요한 문장이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해석만 하지 말고. 그래서 화산들은 또한 뭐 할 수도 있다? 쌤이 통째로 동사라고 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치사 on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orld weather 지금 여기다 명사 써볼게요. 그럼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대? world weather니까 세계의 날씨에. 근데 어떤 영향을 미친대? serious effect on이래요. 자, serious라는 건 심각한, 진지한, 뭐 2가지 다 있지만 심각한이겠죠? 그럼 봐봐. 심각한이란 영향을 썼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석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화산은 세계의 날씨에 어떤 영향을 끼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 뭐 있었어요? 오늘 시험 보지 않았나? 네게티브. 그래서 이 serious 자리에 네게티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해석을 다시 보면 화산은 세계의 날씨에 무슨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세계 날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돼요? 앞으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쌤이 하나 더 적어줄 거니까 또 정리합시다. 잘 봐요. 지금 쌤이 써주는 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문장 구조로 모의고사 독해 앞으로 할 모의고사 독해에서 보기 있죠. 보기로 가장 많이 나오는 흔한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해석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명사는 누구누구가 그리고 on 뒤에 있는 명사는 어디 어디에.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냐? 봐봐요. 보고 쓰자.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번 얘가 어디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해요. 적어놓으세요. 그럼 이 모양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바꿔 써보면 어떻게 되겠니? The effects, influences, impacts of 명사 뭘 쓰면 되겠니? 여기다가 그치? volcanoes on 다 뭘 쓰겠어요? 그치? world weather를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게? 화산이 어디에? 세계의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 돼요. 보통 이런 문장이 이렇게 생긴 게 주제 제목이죠. 이런 거 연습해야 돼요. 우리 이제 모의고사도 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쌤이 여기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have effect on 나오면 뭐다? 주제문 떠올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짧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동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ffect로. affect를 쓰게 되면 타동사겠죠. 이건 동사거든. 근데 한 단어로 써도 주제문을 맞는데 일부러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늘렸을까를 생각해보면 잘 봐. 여기 사이 껴들어간 게 있지. 누구? 형용사. 이 형용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늘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냐면 동사만 써봐. 그럼 와닿지 않단 말이야. 영향을 끼친대. 무슨 영향?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늘리면요.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negative effect인지 positive effect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형용사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면 serious라는 단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야? 화산이 세계의 날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올 건데 무슨 영향이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 됐죠? 다음 문장. A volcanic eruption인데 일단 eruption이라는 단어가 주어고 분출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근데 단어를 좀 정리하실 거면 erupt라는 단어를 따로 정리를 하세요. erupt가 분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분출하다. erupt, 동사입니다. 분출하다. 그래서 erupt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가 eruption이에요. 화산 분출. 자, shoot는 쏟아져.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그죠? 쏟아 발사대 뜻 아니야. 우리가 화산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화산이. 화산 맞지? 화산이라고 해. 응. 그럼 얘가 뻥 터지면 어떻게 돼? 위로 뭔가 이렇게 자꾸 내보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쫙 쏘잖아. 마그마를 내뿜기도 하지만. 그걸 shoot라고 한 거야. 쏜다고 해서. 이해되면 된 거야, 그림은. 그럼 봐봐. 화산 분출은 shoot lots of ash and dust인데 shoot 색칠하시고 into 색칠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 화산 분출은 쏜다고 했잖아. 내뿜는 거야. into는 어디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근데 into는 우리 기억해보면 어디 안으로죠. 다시 한번. 이게 어디으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어디로? 공기 중으로요. into the air 하면 공기 중으로예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뭐를 내뿜고 쏴요? 보니까 많은 ash, 뭐지? 화산재예요. 많은 화산재와 dust, 먼지죠. 그럼 공기 중에 많은 화산재와 먼지를 분출했단 말이야. 내뿜었단 말이야. 그럼 비행기가 다니기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컴마까지 이미 무슨 문장 왔어요? 완전한 문장 왔죠. 왜? Lots of ash and dust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전치사 into 뒤에 there 명사까지 왔으니까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이 왔단 말이야. 돼요? 그 다음에 prevent, preventing 보여줬어요. 다 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prevent를 답을 해버리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shoot하고 병렬구조 아닙니까? 자, 봐봐. 내가 그림 그려볼게. 주어 다음에 일부러 써볼게요. 얘지? 동사가. 그 다음에 컴마를 찍었어요. 일부러.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prevent로 답을 찍은 친구들은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 맞지? 주어가 똑같아서 생략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동사 뭘 썼어요? prevent를 답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문장 쭉 가봐. and 넘어가고 나서 끝날까지 지금 동사 없죠? 그럼 마침표 딱 찍는 거야, 이렇게. 자, 아주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거? 왜 안 됩니까? 그치?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설명 쓰세요.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라고 설명 써주세요.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알겠어요? 문장이 두 개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접속사가 하나는 필요하죠. 근데 없단 말이야.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요거 틀린 이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인데 주어는 생략된 거고 이번엔 preventing은 그럼 왜 답이 되냐? 얘는 왜 답이 될 수 있냐 이거잖아. 자, 마침표까지 확인해 봤을 때 동사 안 보이죠? 얘 이름 뭐겠어요? 그렇지, 얘 분사구문이야. 우리가 배웠던 분사구문은 역할이 뭐다? 그쵸? 접속사 플러스 동사예요. 쌤 일부러 여기 동사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랑 차이점이 뭐니?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잖아요. 아까 우리 문장 몇 개가 됐다고 했죠? 2개가 됐다고 했잖아. 문장 2개면 필요한 게 뭐였지? 접속사 기능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니? 이거 원리? 요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우리 그림 하나만 더 그립시다. 잘 봐요. 분사구문은 그냥 외워버리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모의고사 수능에서 계속 나올 거라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자,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다? 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리고 컴마를 찍었죠. 그 다음 우리 지금 답은 알았으니까 프리벤팅이란 말이야. 그지? 자, 이번엔 쌤이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 ing형과 pp형으로. 그럼 preventing 하나 더 일부러 만든다면 prevented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pp형으로요.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나서 컴마 찍고 등장한 ing 혹은 pp형. 그리고 뒤에 마침표 나오기 전까지 확인해 봤을 때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는 한 번 더 쓸게요.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둘 중에 어떤 모양이 되건 분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적어보면 역할이 뭐다?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기능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문장이 2개가 돼도 가능한 겁니다. 이 다음엔 ing형과 pp형 중에 누굴 답으로 하냐?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요. 분사구문도 준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뒤에 목적어의 융으로 따지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ing로, 없으면 pp형으로 갑니다. prevent는 타동사죠? 뭐뭐를 막다, 예방하다잖아요. 방해하다도 되고. 그러면 some of the sunlight 나왔는데 잘 봐요. 목적어를 잘 찾아야 돼. 우리 배운 거 잘 생각해. some of the sunlight가 나왔으면 누가 목적어입니까? 한 단어만 찍어. sunlight죠. 우리가 some of가 나오면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인공이다 라고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sunlight가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어가 뒤에 있으니까 뭘로 하자? ing로 답을 하자. 여기까지는 됐죠, 이제? 여기까지는 되시죠? 왜 pp형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된 거지, 이제?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해석을 어떻게 하나, 이거지? 지금 분사 구문의 위치가 앞에 완전한 문장이 먼저 나온 다음에 뒤에 왔어요. 이럴 때는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다. 첫 번째, 뭐뭐 하면서. 이걸 문법에선 동시 동작이라고 해요.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하다. 이걸 연속 동작이라고 해요. 연속 동작. 3가지 있는데 2가지 보여드릴게요. 동시 동작일 때는 해석을 어디서부터 먼저 할까? 자, 주절과 부사절 중에 부사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두 번째 걸로 해석한다면 앞에서부터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잘 들어. 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쌤이 이런 얘기했죠. 분사구문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 썼지? 뒤에 썼죠. 뒤에 썼으면 그 이유가 있어. 이 분사구문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봐봐. 분사구문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뒤집으면 자, 봐봐. 이렇게 쓰고 컴마 찍고 문장, 완전한 문장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분사구문은 앞에 쓴 거죠. 이렇게 쓰면 뒤에 쓴 거고. 이해가? 이해돼요? 근데 분사구문을 먼저 쓰고 주절을 뒤에다 쓰면 이때는 주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주절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에 완전한 문장 먼저 썼고 분사구문을 뒤에 썼죠? 그럼 왜 그런 것이다?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분사구문의 위치도 보셔야 돼요. 어디 왔는지. 알겠죠? 완형 똑같은 게 아니에요. 됐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분사구문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배우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이 보여주는 힌트를 내가 100% 받아먹지를 못해요. 지금은 교과서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모의고사 수능 수준 넘어가시면 이게 큰 차이로 바뀝니다. 지금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Or volcanic eruption shoots lots of ash and dust into the air.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죠? 화산 분출은 공기 중으로 많은 화산재와 먼지를 내뿜어요. 거기까지 됐지? 그리고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에 왔어.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알았죠, 이제? 한 번 더.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 ing는 왜 답이었지? 분사구문은 왜 답이 될 수 있었죠?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기능이 있거든. 접속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적었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ing을 쓴 거지 피평 쓰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우리 두 가지 보여줬잖아. 뭐뭐 하면서가 좋을까요? 그리고 뭐뭐 하다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자, 아까 쌤이 분사구문은 해석이 세 가지라고 했죠. 그 안 알려줬던 거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잘 봐. 그 세 번째.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도 있는데 이 세 번째 걸 써먹을 땐 언제냐? 잘 봐. 이 컴마 나오기 전까지 이 주절이었죠. 이 주절의 내용이 뭐일 때 원인이고 그 다음에 내용 봐봐. Prevent some of the sunlight. 햇빛을 뭐한다? 막는다? 방해한다? 이 뜻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뭐가 되냐? 분사구문의 내용이 결과가 되거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됐을 땐 세 번째로 쓸게요. 자, 잘 생각해봐. 공기 중으로 많은 화산재와 먼지가 올라갔어요. 그럼 햇빛이 어떻게 되겠어? 차단되겠지. 그래서 그 결과 뭐 하게 된다? 햇빛을 여기까지만 해봐. 햇빛을 방해하게 된다, 차단하게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면 돼? 그 다음 prevent까지 우리가 배운 문법이 있어요. 잘 봐. 주어 할 거 많죠 오늘. prevent A from B ing. 그러면 이 from이 무슨 사였어?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등장한 ing는 이름이 뭐겠니? 얘는 동명사입니다. 자, 잘 봐. 여기에 있는 preventing의 ing는 분사구문이었죠. 근데 전치사 from 다음에 등장하는 ing는 이름이 뭐다? 동명사예요. 달라요. 똑같은 ing가 아니란 얘기야. 해석 어떻게 하니? 이거 주어는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쓰세요. 주어는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주어는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물론 뭐 막다, 방해하다 뜻 여러 가지 있지만 쌤이 방금 불러준 거. 주어는 A가 B 하지 못하게 한다. 자, 해석 잘 보세요. 잘 봐, 잘 따라와. 화산 분출은 공기 중으로 많은 화산재와 먼지를 분출하죠. 그까진 되죠. 그 결과 분출하고 그 결과 다시 분출하고 그 결과 누가 some of the sunlight A가 뭐 하지 못하게 한다? B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 결과 햇빛 중의 일부가 뭐 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까지. 지구에 reach는 도착하다도 있지만 도달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까진 됩니까? And does. 같이 보세요. 그러면 도달하지 못하게 해서 엄청 길어지지. 엄청 길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istributing, disturbing, ing. 이름 뭘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랑 병렬 구조일까요? 누구랑 병렬 구조일까요? 잘 봐. 이거 찾는 방법이 있어. 잘 봐. 잘 봐. 학교에서 해석만 넘어갈 거란 말이야. 분사구문은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주어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기억해요? 그리고 prevent A from B, ing 할 때 이 A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B라는 행동은 얘가 하겠죠. 여러분들 여기는 disturbing ing가 누구랑 병렬구조인지 찾으려면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보면 돼요. 잘 봐. 만약에 너희가 나는 여기는 preventing의 ing와 disturbing의 ing가 병렬구조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행동 누가 했죠? 이거 행동 누가 했어? volcanic eruption이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 행동도 주어가 얘가 해야 돼요. 그럼 화산 분출이 disturb 하는 거냐? 아니면 의미상의 주어인 A가 누구였죠? some of the sunlight죠. 그죠? 그러면 햇빛이 이 행동을 하는 건지 봐야 돼요. 뭐지? 자, usual weather patterns인데 일상적인 일반적인 날씨 패턴을 disturb는 혼란스럽게 한다, 깨뜨린다 이 뜻이에요. 혼동시키다, disturb는 방해하다 뜻도 있지만 오늘 할 거 많네. 다시 한번. disturb는 타동사인데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누구를 방해하다예요. 누구누구를 방해하다. 두 번째 뜻은 누구누구를 혼란스럽게 하다예요. 누구누구를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혼동시키다 이 뜻이란 말이야. 자, 누가하고 누가 병렬 구조인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이 날씨 패턴을 흩뜨렸어? 누가? 어? 누가하고 누가하고 병렬 구조예요? 찍어? 너무 어려우면? 연아야, 누군 것 같아? 잠깐만. 자, 고민해 봤어요?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 날씨 패턴을 누가 흩뜨리냐야. 그거를 햇빛이 아니면 화산 분출이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 누가 이 짓을 하겠어? 화산 분출이죠. 얘가 했지. 왜? 그래서 화산 분출이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 disturbing의 ing가 누구하고 병렬 구조가 돼야 돼요? 이 preventing과 병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병렬 구조예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됐나요? 그래서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ing는 이름이 뭐야? 일부러 써봅시다. 얘는 분사 구문으로 봐야 되는 거지. 동명사가 아니라. 왜냐면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ing에 죄다 밑줄 친 다음에 다음 중 다른 거 하나 골라라. 그럼 얘가 가장 쉽죠. 왜? 전치사 뒤에 나온 ing는 이름이 뭐니까? 동명사니까. 그럼 얘는 뭐였다? 분사구문이었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얘랑 얘랑 분열 구조인데 그거 어떻게 알았죠? 이 행동도 얘가 했거든. 그럼 이 행동도 얘가 하고 이 행동도 얘가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병렬 구조는 가장 마지막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어를 여기다가 살려놓고 이 주어가 하는 가장 마지막 내용이 뭔지 만들어 보세요. 그럼 화산 분출은 뭐 한다? usual weather patterns니까 일반적인 혹은 정상적인 날씨 형태에 혼란을 준다. 혼란시킨다. 이거죠. disturb 책에서는 뭐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혼란시킨다. 응? 패턴? 뭐 형태. 패턴을 패턴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usual이니까 일반적인 날씨 패턴을 기상 패턴에 혼란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있는 대로만 해석을 외워버리면 안 돼요. disturb는 누구누구를 혼란시키다. 어디에 혼란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방해하다 해석하는 건 여기서는 안 되고. 어렵죠? 이 문장 내용이 좀 어렵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학교에서 수업을 아마 뭐 그냥 대가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대강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 빠르게. volcanic eruption 주어였죠? 동사예요. 그리고 목적어 나왔죠? 전치사 into 명사 맞지?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이미 완전한 문장 왔는데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돼. 안 돼요. 접속사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자, 다시 한번 prevent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지?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설명됐죠? 얘는 왜 가능하냐? 다시 한번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 왔고 ing 등장했어. 이거보다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왜 가능했니? 접속사 플러스 동사 기능이니까. 접속사 기능 들어가 있죠. 그리고 PP형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뒤에 some of the sunlight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능동관계죠. 그래서 ing였고 해석은 어떻게 했죠? 그 결과 뭐뭐하게 되었다. 그럼 화산 분출이 공기 중에 화산재와 먼지를 내뿜었고 그 결과 뭐하게 됐다? 햇빛의 일부가 뭐하지 못하게?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고 따라서 한 번 더 주어를 써먹으세요. 따라서 누가? 화산 분출은 뭐 한다? 날씨 패턴에 혼란을 일으킨다. 이게 마무리예요. 됐죠? 해석이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하다 보면.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preventing의 ing와 disturbing의 ing가 병렬 구조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PP형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잘 봐. disturbed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PP형이죠? 왜 안 되지? 뒤에 목적어 있잖아. PP형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다 됐나요? 이제? deadly 볼케이노인데 이 deadly라는 단어는 봐봐요. 이거 단어부터 이거 색칠 좀 해봐. deadly. 하나하나 해볼게요. death, dead, deadly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death는 명사예요. 죽음.
죽음. dead는 형용사인데 무슨 뜻? 죽은이죠. 니은으로 끝나면 돼. 죽은. He's dead. 그는 죽었어. 이거지. deadly는 잘 봐요. 이거 언뜻 보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거니까 부사인 것 같죠? 자, 얘는 예외입니다. 뭐가 예외냐면 부사가 아니에요. 자, 일부러 쓸게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부사 아니에요. ly가 붙었지만 얘는 부사가 아닙니다. 뜻이 뭐냐? 치명적인. 치명적인. 원래 뜻이 치명적인이에요. 그래서 deadly volcano는 치명적인 화산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된 거야? 치명적인 뜻을 기억하세요. deadly. 치명적인. 그래서 deadly volcano라고 쓴 겁니다. 자, Mount Tambora. 탐보라 산이에요. 그 다음에 컴마 보이죠?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컴마는 뭐라고 했지 내가? 가로치고 닫아라. 일단 빼보. 빼. 자, 그럼 봐봐. 주어인 명사가 왔어. 그리고 컴마 찍었어. 컴마 찍었어. 그지? 가로치고 닫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나올 자리야 이제? 그치.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입니다. 본동사 자리. 마무리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가 아주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다? 우리가 배웠던 본동사 자리가 되겠고, 얘는 왜 답이 안 될까? ing가 붙은 것들은 이름이 세 가지죠?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다시 한번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인데 싹 다 통틀어서 뭐라고 우린 부르지? 준동사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쓰면 되는데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래서 erupting이라는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ed 붙은 건 뭐냐? 얘는 과거 동사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죠? erupt 동사 있다고. 분출하다. 자동사예요. 자동사라고 써주세요. 자동사. 적었나요?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답일 텐데 여기 컴마 사이에는 뭐가 한다 한번 얘기해봐요. An active volcano 나왔죠? 그러면 관사의 짝 명사. 그럼 명사 같다고 써볼게요. 간단히 보면 이거예요. 그럼 명사, 명사는 무슨 관계? 동격. 해석은 뭐뭐인.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빼자는 거야. 이 부분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본동사 나오는 거예요. 구조 이해된 거지? 자, 그럼 동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뭐뭐인 해석하면 되는데 active volcano가 뭐예요? 활화산이죠. 이게 활화산이에요. 끊어보면 on the island of Sumbawa, Indonesia. 그래서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에 있는 전치사고 섬에 있는 활화산인 탐보라산. 엄청 길죠? 그러니까 버려. 해석도 하지 마. 그럼 탐보라산은 언제? 1815년에 우리 무슨 시점 부사? 쓰세요. 과거 시점 부사.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 쌤이 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좀 확인해 달라. 연습합시다. 수태 시제. 우리 과거 시제는 수일치 의미 없죠? 단수복수라는 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태로 보면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erupted라는 단어와 주어가 단수니까 한번 해볼게요. was erupted 이런 식으로 내면 어떤 차이예요? 능동과 수동 차이죠. 능동, 수동 써주시고
쌤이 아까 적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erupt는 자동사라고 얘기했죠.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자동사는 수동 불가입니다. 안 돼요. 자동사는 수동 불가 써주시면 돼요. 시제는 이미 나왔죠. 과거 시점 부사가 있으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쌤이 보기에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보통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합시다. erupt는 자동사라 뭐가 안 돼? 수동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다 적었죠? 그래서 얘가 활화산이 얘가 언제 폭발했어요? 1815년에 폭발을 했어요. 분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the eruption, 그 분출이 주어져. 그 다음에 kill은 얘들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죽이다예요. kill. more than은 해석할 때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more than 10,000 그럼 얼마 이상이에요? 10,000명 이상의 주민들. 이게 주민이거든? 10,000명 이상의 이상 10,000명 이러지 말고 10,000명 이상의 주민들. 다시 한번 10,000명 이상의 주민들. 됐나요? 공부할 때 한 번에 같이 가자. more than이 있으면 less than이 있어요. 얘는 뭐뭐 이상이라고 우리가 방금 했고 얘는 뭐뭐 미만입니다. 만약에 less than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바뀌게? 10,000명 미만의 주민들이 돼요. 이해됐어? 자, more than 반대말 less than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분출이 뭐 했대? 10,000명 이상의 주민들, resident가 목적어예요. 거주민들. 동사도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봐봐. res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reside. 자동사고 이게 살다, 거주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동의어까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동의어 dwell, 살다. inhabit, 살다, 거주하다. reside, dwell, inhabit. 다 동의어예요. 살다, 거주하다. 이 resid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resident고 한 단어만 동의어를 하나 싹 써드리면 dweller. 그럼 거주민들이라는 뜻에다가 s 붙이면 되겠죠. dwellers. 참고로 이 단어 가지고 만든 명사는 habitats예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 알겠지? 나중에 우리 고등 가다 보면 dwell이라는 단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살다, 거주하다. 다음 문장. It also, it 누굴까요? 앞에서 찾아봐야지. 대명사인데. 뭐였죠? The eruption. 데려오세요. The eruption. 그래서 그것은 하지 말고 그 분출은 이라고 해야지. 그 분출은. 그리고 동사 cause 색칠하세요. 자, 이거 나오면 주제문입니다. 자, 주어 잘 봐. cause라는 동사를 썼고 이 뒤에 명사라고 써볼 거예요. 분명 동사죠. 타동사예요, 참고로. 그리고 목적어, 명사. cause를 해서 뭘로 알고 있죠? 뭐뭐를 야기시키다를 알고 있을 거야. 일단 써볼래? 뭐뭐를 야기시키다. 하나 더, 뭐뭐를 초래하다. 그래서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이렇게 적는데 잘 봐요. 이제 중요한 거. 이 주어가 원인입니다.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다시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cause만 딸랑 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그렇게 외워. 자, 이 cause하고 동의어가 있습니다. bring about. 초래하다예요. 그리고 trigger는 원래 유발하다의 뜻입니다. 유발하다. 같은 뜻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cause, bring about, trigger 나오면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주제문이에요. 자, 여기다가 우리 고등 대비해서 하나 더 알려줄게요.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lead to, 하나 더, result in. 지금 위에 거랑 좀 다른 게 얘네는 자동사, 전치사, 자동사, 전치사입니다. 쌤이 lead to나 result in은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했죠?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해석 따로 쓰시고 얘네들은.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근데 쌤이 얘네들을 통째로 쓴 이유가 뭐냐면 원인 결과는 똑같아요. 통째로. 그래서 나중에 고등 가시기 전에 이 표현은 꼭 외워두세요. 인과관계니까. 주제문이겠죠. 그럼 원인은 뭐였지? The eruption. 그 분출. 그 화산의 분출이죠. 그 화산의 분출은 또한 낯설지 않지? 또한 caused 뭐했다? An unusually cold summer. 뭐예요? 목적어. 그러면 주어가 뭐라고? 원인. 그럼 원인은 뭐였죠? 그 화산의 분출. 결과는 뭐예요? 결과 뭐예요? cold summer예요. 여름이 콜드해? 원래 안 그렇잖아. 여름은 더워야지. 원래 핫 서머잖아. 그잖아. 정상이 아니지. 그래서 unusually야. on을 빼봐. 그럼 usually잖아. 보통 되게. 그럼 unusually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cold, 추운 여름. 비정상적으로 추운 여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죠. 해석돼요? 다시 여기까지 해석 먼저 해봐. 여기까지만. 응? 어떤 원인은? 원인 뭐였죠? 그 화산 분출이라는 원인은 또한 어떤 결과? 이거 빼자. 이거 버려. 추운 여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짧죠? 이게 더 낫겠지? 다시 한번. 그 분출은, 그 화산의 분출이라는 원인은 추운 여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돼요? 어디에다가? Around the world. 언제? 어디에다가? 전 세계에. 그 다음에 the following year, 이듬해. 이듬해가 뭐야? 그 다음 해. 그럼 해석해 봅시다. 자, 그 화산 분출이라는 원인은 언제? 이듬해. 그 다음 해예요. 전 세계 어떤 결과? 추운 여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서 그렇게 쓰면 돼요. 그게 더 쉽죠? 그러면 이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입니까? 부정적인 결과입니까? 마이너스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화산에 대해서 안 좋은 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적었죠? 그 다음 봐봐. 자, what volcanoes do 나왔어요. 그리고 not always는 색칠 미리 해주세요. 그리고 however 색칠 해주세요. 공부할 게 많아요. however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문장의 맨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however부터 먼저 우리 정리해 볼 건데 이 however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컴마 찍고 문장 이렇게 하나만 등장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석은 아시죠? however는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주어를 쓴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 동사 마무리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문장을 먼저 얘기를 쫙 한 다음에 마무리 여기 마지막 부분에 however 이렇게 썼죠. 다른 거 알겠어요? 어떤 그림이든 해석은 얘부터 합니다. 그러나부터. 여러분 책에도 그래서 그러나부터 했죠. 된 거지? 요렇게 나올 수 있는데 특징은 컴마가 바로 붙어요. 바로 붙죠? 여기는 마지막에 쓰니까 앞에 붙었고 요게 특징이야. but하고는 달라요. 참고로 but은 이렇게 컴마 안 붙는다. 자, 그리고 이 however 우리 뭐라고 하냐? 역접어라고도 해요. 그러면 생각해봐. however가 나왔다는 건 앞문장의 내용을 뭐 하겠다는 거야? 뒤집겠다는 얘기지. 그럼 however 전까지 내용은 어땠죠? 최다 마이너스였잖아. 맞지? 그럼 이제부터는 이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는 해결했죠. 두 번째 거 이제 여기 not always 여기 색칠했죠. 할 거 많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분 부정이라고 할 거예요. 부분 부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부정어 not이랑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굴 더하냐? all 또는 every. all은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 every는 뒤에 단수명사를 쓰는 게 달라요. 근데 해석은 둘이 같다? not all, not every 해서 어떻게 하죠? 모두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해석 따로 쓰시고 옆에다가 따로 모두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해석 적어놓으세요. 모두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일단 모든 부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always. 여러분 책에 나온 거죠?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not both 하면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하나 더 써드릴 건데 빨간색으로 necessary 아니에요. necessary예요. 셈이 쓴 요 necessary는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 수능에서 아주 밥 먹듯이 나올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주제문이다. 해석이 뭐냐면 반드시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예요. 필요한 아니야. 알겠지? 반드시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대학 못 가면 망합니까 항상? 그건 아니죠. 근데 확률은 다르겠지. 우린 그 확률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가능성 때문에. 자, 이 중에 지금 뭐가 왔죠? not always가 나왔고 부분 부정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부분 부정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였잖아. not always. 쌤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불행할 때도 있다지. 뒤집으시면 주제문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not always bad만 해봐. 이 세 글자만 봐봐. Not always bad for humans. 그럼 항상 인간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지. 그럼 뭐 하다는 얘기야? 좋을 수도 있구나. 그럼 아까는 부정적인 마이너스 얘기했는데 이 문장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이 들어간 다음 문장은 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플러스 내용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문장은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글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흐름이 싹 바뀌잖아.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 다음
잘 봐. 이번엔 여기 부분이에요. What volcanoes do 문장.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배웠던 주어 중에 뭐죠? 명사절이 주어로 나온 거예요. 자, 쌤 말 잘 들어야 돼. 쓰기 전에. 명사절이 주어가 될 수 있죠. 근데 명사절이 완만 있는 건 아니야. 많았어. 말로 해봅시다. 뭐 있죠? 대절 올 수 있어요. 접속사 대절. 두 번째 뭐였지?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세 번째 의주동. 네 번째 if나 whether 중에 if 안 됩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셔야 돼요. 자, 명사절이 주어가 왔어요. 그럼 동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본동사. 그걸 어떻게 찾자고 했지? 명사절이 주어가 되면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말로 써주세요. 명사절이 주어의 자리에 오면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써놓으세요. 다시 명사절이 주어의 자리에 오면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썼나요? 그 두 번째 동사가 누구다? 그게 본동사 자리에. 그리고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한다. 그럼 당연히 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었을 텐데. 그죠? 그 얘가 본동사 아니에요? 이 본동사는 무슨 동사를 써야겠어? 그렇지. 단수 동사를 써야죠. 주어가 단수인데. 그치? 당연히 단수동사 써야 돼요. 그럼 주어 자리 누가 왔다? What volcanoes do 라고 하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왔고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죠. 명사절 얘기 여기서 다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아시죠 이제? 믿어. 모름 해드려요 다음 시간에. 아니야? 알아 이제? 넘어갈게. 믿을게. 좋아. 그럼 what volcanoes do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화산이 하는 것. 화산이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면 봐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면 이 이름 뭐예요? 관계대명사 와시죠? 관계대명사 와서는 무슨 절? 명사절. 잊어버리면 안 되지. 왓은 의문 대명사건, 관계 대명사건 뒤에 무슨 문장 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거는. 왓은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 가로 쳐버리면 얘가 지금 누구 자리에 왔다? 주어 자리에 온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무슨 동사 왔다고 했어요? 단수 동사 온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화산이 하는 것이 뭐 하진 않다? 항상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뭐 한 것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화산이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했으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 거야?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다시 얘기하면 인간에게 뭐도 된다? 도움도 된다. 인간에게 유용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 다시 한번. 다음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이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